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 국내 증시 급등락이 반복되는 웹도독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웹도독이란 꼬리인 지수 선물 시장이 몸통인 현물 시장을 흔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 선물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가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이야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창규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폭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선물 시장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예, 선물은 다행스럽게도 상한가 하한가폭 확대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물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200은 아무래도 상한가 확대와 관련성이 강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한가, 하한가 확대를 앞두고 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한가, 하한가폭 확대가 우리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감지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게 되는 웹도독 현상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웹도독이란 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도독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수급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발견 기능을 제외한다면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 간의 연계 매매, 즉 프로그램 매매가 발생해야지만 웹도독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라든지 반대의 매수 차익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웹도독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물의 저평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물의 저평가란 말은 선물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상태, 즉 백오데이션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런 현상들 때문에 현물 시장이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선물이 왜 저평가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6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전개됐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리고 6월 동시 만기일 당시에 일어났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롤오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웹도독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보통 베이시스도 추세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차이를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는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의 베이시스는 당연히 외국인들 중심으로 선물 매도가 가해졌기 때문에 베이시스 상당히 좁혀진 상태고요. 이런 상태들도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베이시스 약세 현상,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도 후의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웹도독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원인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의 성장성 부재, 그리고 동일한 이머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나타난 경계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보다는 서서히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웹도독 현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당분간은 웹도독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은 언제까지, 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프로그램 매매, 특히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플레이어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로 따진다면 금융투자를 주요한 차익거래 플레이어로 꼽을 수 있고요. 글로벌로 본다면 아무래도 조달 비용이 낮은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차익거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라든지 차익 거래를 수행하는 플레이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백오데이션 즉 베이시스의 약화가 좀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매도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특히 선물을 사고 주식을 매도하는 매도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현물 대차라는 부분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는 프로그램 매도의 추가적인 규모는 대략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도에서 출발한 시장 압박은 그렇게 강도가 강해지기보다는 강도가 좀 더 약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한 가지 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은 주로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도독과 무관한 비차익 거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차익 거래는 주식 바스켓을 코스피는 15개 종목 이상, 그리고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매매할 때 비차익 거래를 신고하고 매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와 또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는 글로벌 펀드 플로우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가 이머징 쪽, 특히 한국과 관련된 이머징 쪽으로 악화된다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도 추가적으로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도독이 끝났다 또는 차익 거래 쪽에서 매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충격이 사라졌다라고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와 관련된 글로벌 펀드 플로우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창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